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에서 놓고 보면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맞아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양광은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보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정권이 정부죠?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보다는 결국 이제 태양이고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AI가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는 그 속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전력이 앞으로 부족해진대. 그러면 원전을 지어야지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속도가 이들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태양이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이거다라는 거죠. 이 태양에너지 역시도 어느 정도 이제 영토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지붕에 네모난 영토가 있잖아요. 여기다 세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에 이제 버려져 있는 논밭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촌에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커다란 논밭을 같이 품앗이를 하든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 이걸 다 못하고 이렇게 좀 줄였다가 더 줄였다가 더 줄였다가 그래서 이 공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갖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내 땅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갖고 돈을 버는 거니까 일부 내가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거의 산이 많아서 평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평지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한번 설치해보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물들 화려하고 높고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물 외벽에 뭘 설치한다? 태양광 설치를 하고, 옥상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이제 농촌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가면 이제 여기에 띄엄띄엄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 하나하나에 다 이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나름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설치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어떠한 공공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다 모아 있다? 다 있다. 태양광이. 저희 집 앞에도 무슨 정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경이라고 할까요? 기동대가 하나 있어요, 건물이. 근데 그 꼭대기에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깔려 있어요, 태양광이. 그 정도로 이 태양광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라고 했을 때 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땅이 필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은 꾸준히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들 또는 중국이 그 물량 공세라든지 저가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많이 얻어맞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내가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미국에 공장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조립해갖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딱 들어갈 때 이거 니들 그 중국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게 되니 이게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요렇게 밀렸어요. 거의 동일한 이유였어요.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야. 3분기 실적은 안 좋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 근데 4분기 실적은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어. 왜 안 좋아? 그랬더니 3분기 때 안 좋았던 이유가 4분기 때도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제외하면은 뭔가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로 아마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물론 이제
연기금과 투신 그다음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양매도 물량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요. 이게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밀리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기술 탈취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이쪽 부분이 참 골 때리는데 이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하나솔루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이 케미칼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케미칼에서 나오는 그 태양광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신재생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조금 더 좀 좋은 모습이 연출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밀려 내려가면은 내가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그 다음에 투자금의 여유가 있다. 저라면은 여기 라인에서 차라리 적금을 듣는 것보다 여기 라인을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여기까지 밀렸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앞전엔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7만원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뭐 절반 이상이라도 올라갔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는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내가 약간의 여유만 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좀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야 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57이라는 숫자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허브경제TV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는 숫자예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말고 뭐 조금 시장이 안정되면은 그때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하죠?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더 비싸게 여러분들 하려고 하시는지 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요 시장이 밀리는데 내가 괜히 들어왔다가 같이 때려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흔들림 속에서도 물론 이제 중심을 잘 못 잡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은 그분들한테는 뭐다? 이 시장은 오히려 기회다.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역대급 할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